한 번만 저한테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싸대기 탁! 한 달 반 만에 퇴학을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훈입니다. 우리가 이제 유튜브를 시작해볼까 하는데, 유튜브를 시작하는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실패, 성공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채널들 중에 제가 느끼기에는 디테일한 그런 현장감 있는 얘기들을 해주는 채널이 별로 없는 것 같았어요.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실패를 하는지, 그리고 이 실패를 어떻게 자양분 삼아서 더 나은 결과로 잇는지, 이런 얘기들을 좀 다루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장 처음에 이렇게 하면은 멋지게 극복할 수 있구나를 느꼈던 경험들을 오늘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중학교 때 느꼈던 이야기부터 한번 돌아가 보고자 합니다. 초등학교 때 저는 아직까지도 갖고 있는 트라우마가, 한 번도 방과 후에 친구들이랑 운동장에서 뛰어논 적이 없어요. 생일 파티를 가본 적도 제 생일 말고는 없어요. 공부를 위한 비밀 병기 처럼 살다 보니까 중학교 때 올라가면 당연히 전교 1등 이렇게 찍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제 별명이 압구정동 신의 아들이었습니다. 신의 아들이라고 불릴 정도로 공부를 잘했지만 한편으로는 보호가 힘들었지. 그래서 이런 걸 굉장히 벗어나고 싶었고, 그러다가 공부를 너무 잘하니까 선생님들이 그럼 민사고라는 데 가보는 게 어때? 하고 책을 하나 추천해줬어요. 선배들이 쓴 책을 읽는데 눈물이 나는 거야. 지금 왜 울었나 생각을 해보면, 내가 자유와 나의 의지, 자유의지에 대한 갈증이 있다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되게 주체성을 갖고 인생을 즐기는 그런 모습을 읽다 보니까 너무 부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저의 딱 하나의 인생 목표가 생겼습니다. 바로 민사고를 가는 거. 남들은 꿈이 뭐니 물어보면 저는 의사가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너는 꿈이 뭐니? 그러면 저는 항상 똑같았어요. 저는 민사고를 가는 거예요. 보니까 못 가겠더라고요. 공부를 그렇게 잘했는데도. 이유가, 민사고를 들어가려면 중학교 성적 중에 한 학년만 내면 돼. 나는 1학년 때 너무 완벽하잖아. 근데 토플이라고 아시죠? 그게 260점을 받아야 됐습니다. 그게 기본 지원 자격. 각종 영어 경시대에서 수상을 다 했지만 막상 중2 때 토플을 보니까 170점을 받은 거예요. 173점. 90점을 올려야 돼. 근데 90점 올리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정말 매일 토플을 달고 살았고, 매달 토플을 봤지. 매달 조금씩 오르고 떨어질 때도 있고 했는데, 지원할 수 있는 마지막 토플을 봤는데 그때 260 빼서 3을 뺀 257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원 자격에 못 미친 거죠. 근데도 원서를 냈어. 아쉬우니까. 당연히 떨어졌죠. 선생님들은 어떻게 됐니? 너 민사고 가니? 물어보면 네 갑니다. 저 갈 거예요. 이러고 다녔어요. 1차 발표가 나고 전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걸 이제 숨기는 살았는데, 비가 이렇게 보슬보슬 오는 날이었는데 딱 아침에 눈을 떴는데 뭔가 내 인생이 망한 거야. 내 꿈이 민사고를 가는 거였으니까.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그때 미쳤었는지 처음으로 교복을 입고 본인한테 학교 갔다 온다 하고 고속버스 터미널로 갑니다. 제가 받았던 상장들을 이제 파일로 정리해놓은 게 있는데 그게 한 3-4개 됐거든요. 무거워. 이거를 안고 무작정 갑니다. 민사고가 강원도에 있거든요. 강원도를 향했죠. 교장실까지 갔어요. 다 젖어가지고. 교장 선생님 좀 만나게 해주세요. 교장 선생님 뵈러 왔어요. 한 번만 교장 선생님 뵙게 해주세요. 근데 왜 뵙게 해줘? 그러니까 돌아가세요. 저 안 계세요. 하고 있었어. 많은 생각을 갖고 간 건 아니었지만 인생에서 처음으로 맞닥뜨렸던 이런 실패를 인정할 수가 없던 거지.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었거든. 그랬더니 옆에 교감 선생님이 지나갔나 봐. 잠깐 내 방으로 와라. 저는 이렇게 전교 1등도 했고요. 이게 이렇게 상도 이렇게 받았고요 하면서 울분을 터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논리적이지도 않았지. 그래서 한 번만 저한테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무슨 기회를 주냐고 그때. 그리고 돌아왔죠. 돌아오면서도 보셨어요? 볼게요. 보셨어요? 볼게요. 하고 집에 왔어요. 그때는 이제 핸드폰이 많이 그렇게 발달했던 시대가 아니라서 보통 집 전화로 전화가 많이 왔는데, 그날 밤 11시 반에 집에 누군가 전화 온 거야. 그래서 엄마가 받았어. 여보세요? 네. 예, 맞습니다만. 예? 진짜요? 이렇게 전화를 하는 거야. 그때 옆에서 이렇게 쫑쫑하고 들었지. 그랬더니 엄마가 끊더니 또 민사고에서 면접 보러 오래. 교감 선생님이 직접 전화를 주신 거야. 다른 사람들 다 끝난 다음에 면접을 보러 갔고, 그래서 떨어졌던, 아쉽게 탈락하셨습니다 통지를 받았던 민사고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저 때문에 한 명이 떨어진 게 아니라 이제 정원이 90명이었는데 저희 때만 91명으로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꿈에 그리던 나의 목표에 도달했잖아. 제가 딱 가서 한 달 반 만에 퇴학을 당했습니다. 제 꿈이 민사고를 가는 거였잖아요. 근데 내가 사실 가서 뭘 하겠다가 없었고, 민사고를 가는 게 그냥 꿈이었던 거야. 정말 그 다음에 내 꿈이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선배들도
너의 성공은 보장됐어 막 이러면서 하니까 처음으로 그 전에 부모님의 1분 1초의 케어 속에 살다가 탁 해방감을 맛보고 꿈조차 이뤄서 허무함을 느끼니까 약간 내 인생의 첫 일탈을 하게 된 거지. 선배님들이 술도 한잔 해볼래? 막 줬을 때 한두 번 먹고 했습니다. 근데 그게 걸려서 민사고는 술 먹으면 퇴학이거든요. 고등학교 3학년들은 퇴학이 되면 큰일 나잖아요. 전교생들이 서명운동을 해줬어. 그래서 퇴학 집행 유예를 받게 됩니다. 그 당시에 정말 공부만 잘하는 모범생들이 모여있던 곳에서의 퇴학이라 함은 더 큰 주홍 글씨로 낙인이 찍혔던 거죠. 그리고 보통 이제 퇴학을 당하거나 정강을 당하면 전학을 가거나 이러잖아요. 어떻게든 그 안에서 버텨야 했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 당시에 제 별명이 해리포터였는데 왜 해리포터였냐면 선생님들이 반이 바뀌잖아? 혹은 새로 선생님을 만나잖아. 그러면 네가 걔니? 이러는 거예요. 그 정도로 선생님들도 나를 되게 이상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고3 선배들은 졸업했으니까 친구들 그리고 선배들도 문제아라는 낙인이 찍혀서 고개를 들고 다닐 수가 없었어요. 같이 그때 징계를 걸렸던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한 번은 그 부모님 중에 한 분이 9시쯤에 오셔가지고 잠깐 나와보래. 그래서 나갔더니 너 우리 아들이랑 놀지 마라 싸대기 때리시고 바로 가시고. 그러니까 서울에서부터 내 싸대기를 때리고 가시기 위해서 온 거지. 네, 그런 일이 있었을 정도로 완벽한 고립이 돼버렸습니다. 내가 꿈꿨던 민사고 생활은 너무 막 행복한 거였는데 동아리도 다 떨어져, 공부도 못하고 혼나, 친한 친구들은 거리를 둬, 학부형들은 나랑 같이 룸메이트하면 난리를 쳐. 하루 종일 아무랑도 얘기를 못하고 한 번 주눅이 들어버리니까 성적도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올 F 정도를 받았습니다. GPA 4.0 만점 기준으로 1.2를 받았어요. 1.2. 그리고 나는 다른 친구들보다 영어도 많이 못했고 거기서 영어 공부를 해야 되나? 뭐 매일 반성문을 써야 되나? 감이 안 잡히는 거야. 감이. 그러다가 제가 오히려 자습 시간에 제가 미쳤었는지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굉장히 오래된 책이에요. 그걸 사가지고 자습 시간마다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을 계속 읽었어요. 이걸로 뭐 하자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냥 답이 없어서 그랬던 것 같아. 그 상황이. 근데 딱 거기서 내 마음을 팍 후벼 파는 메시지가 하나 있었는데 어떤 상황을 바꾸려면 인사를 잘해라 였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부터 주변에 마주치는 모든 사람들한테 너무 밝게 인사를 하기 시작한 거야. 선생님들, 선배님들 보면 안녕하세요 이러고 다녔는데 이게 얼마나 웃긴 거였냐면 전날까지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이러고 다니던 애가 딱 하루가 지나고 다음날 아침부터 안녕하세요 이러고 다니니까 선생님들은 아마 미쳤나 싶었을 거예요. 저 사람 내가 말 걸면 싫어할 거다라는 두려움이 있으니까 안 걸게 되잖아. 근데 그럴 때도 몰라 그러고 안녕하세요 이러고 다녔어요. 하루를 인사하고 이틀을 인사하고 한 달, 1년을 인사하니까 쟤 뭐야? 이러다가 문제 사고를 치긴 했지만 그래도 되게 좀 밝고 귀여운 면이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 주셨던 것 같아요. 정말 아무도 없이 고립돼 버렸다고 생각했던 순간들이 하나씩 풀리고 이게 누적되다 보니까 눈 녹듯이 해결이 됐던 것 같아요. 나도 마음이 편해지니까. 그리고 누군가 말을 걸 사람이 생기고 다가갈 사람들이 생기니까 모르는 문제 있으면 가서 물어보고 관계들이 풀림에 따라서 성적도 조금 올라가고 결국에는 고등학교 마지막 기말고사 때 전교 1등으로 졸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졸업식 때 한 명씩 이제 호명하면 나가서 졸업장 밖으로 이렇게 내려오는데 교장 선생님도 딱 내 이름 오니까 바로 딱 호명 안 하고 이러더니 이렇게 딱 웃으면서 김경훈 이렇게 부르니까 딱 올라가니까 친구들이 전원 기립박수 이렇게 후배들이랑 쳐주고 들어가자마자 해리포터로 불리면서 완벽한 고립을 당했던 제가 유일하게 행가래를 받으면서 졸업을 했습니다. 졸업까지의 그 과정을 생각해보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실패잖아요. 진짜 정말 내 삶이 끝났다고 생각했거든요. 돌이킬 수가 없다고 생각했어. 근데 바꿔보고자 뭔가 몸부림을 치는 과정에서 나왔던 대안이 인사야. 사실 되게 생뚱맞고 안 맞는다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실제로 그게 작용을 했어. 근데 나는 누구든 그래서 인사를 하세요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게 작용을 할 수 있었던 원리는 내 인생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던 상황에 뭐라도 해보자라고 붙잡았던 민사고 지원을 할 때도 떨어졌었지만 어떻게든 그냥 한 번 더 몸부림 쳐보자라고 했던 게 결국에는 도움이 됐다고 생각해요. 인생에서 어떤 실패가 오더라도 해결책을 찾는 게 아니라 그냥 거기서 몸부림을 치다 보면 좀 더 나은 결과를 극복할 수 있다 라는 거를 체득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런 실패에 대한 이야기들을 같이 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또 앞으로도 또 계속 실수들을 할 거고 실패를 할 거고, 그럴 때마다 그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나갈 수 있는 채널이 되면 좋겠고, 그냥 결과론적으로 나중에 잘 돼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생생하게 되게 현장감 있는 그때그때의 느낌들을 공유하다 보면 어떤 실패를 맞닥뜨렸을 때 그래, 나도 좋은 마인드셋을 가지면 극복해낼 수 있을 거야 라는 되게 뜨거운 그런 마음의 불씨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채널로 키워보고자 합니다. 외부적인 시선으로 저를 바라볼 때는 압구정 출신에 인사고를 나왔고 유학을 갔다 왔고 서울대를 나왔고 사업을 하고 있고 하니까 순탄하게 잘 풀리는 과정이겠지, 쟤는 그냥 이런 것들이 주어졌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구독자분들께서도 뭔가 실패를 인생에서 지금 하고 계실 때 고민으로 남겨주시고 하면은 같이 몸부림을 치다 보면 우리가 적어도 각자의 인생에서 더 멋진 거를 하나씩은 더 이뤄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말 그대로 순한맛 1단계였기 때문에 매운맛 2단계, 3단계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인생에 또 다른 많은 기괴한 그런 실패의 에피소드들이 많으니까 다음 시간에 더 기괴한 에피소드로 찾아오겠습니다.